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최근 봄철 무늬오징어에 대한 기획 영상을 연속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봄은 1년 중에서 대형급 무늬오징어를 가장 쉽게 낚을 수 있는 계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늬오징어 애깅은 가을이 본격 시즌이고 봄에는 애깅으로 낚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를 낚더라도 1kg이 넘는 대형급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봄은 가을 못지않은 애깅 본격 시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봄에 무늬오징어 애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공략법과 정보들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봄철 무늬오징어 애깅을 할 때 해조류와 베이트피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봄에 애깅을 할 때 몰밭이나 잘피밭을 우선 공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온이 불안정해 입질이 얕거나 없을 때 효율적인 공략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어떤 계절보다 바닥층 공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먹이가 되는 베이트피쉬의 존재 유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크다고 느껴지는 4호 애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3호 이하 작은 애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봄철 무늬오징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액션인 슬랙 저킹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션 못지않게 중요한 스테이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늬오징어를 걸었을 때 연속 입질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큰 무늬오징어가 낚이는 시즌은 봄입니다. 봄은 무늬오징어가 해변과 가까운 해조류밭을 찾아와 산란을 하는 시기입니다. 무늬오징어는 최대 12번에 이를 정도로 여러 차례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을 위해 들어온 개체는 한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처럼 많은 대형 무늬오징어가 얕은 바다에 모이기 때문에 도보권 방파제나 갯바위에서도 흔히 킬로 오버라고 부르는 1kg이 넘는 무늬오징어를 낚을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2kg을 넘어 3kg급 초대형 무늬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시기도 바로 봄, 그 중에서도 5월과 6월입니다. 봄에 대형 무늬오징어를 애깅으로 낚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와 베이트피쉬입니다. 봄에는 해조류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늬오징어는 산란 장소인 해조류밭 부근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파제는 물론이고 해변, 자갈밭, 갯바위에서 무늬오징어 애깅을 할 때도 해조류밭을 찾아서 그 주변을 공략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낚시터 주변의 베이트피쉬 종류도 중요합니다. 베이트피쉬의 크기에 따라 효과적인 애기와 공략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봄에 무늬오징어를 노린다면 애기가 해조류 바로 옆을 지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략 방법입니다. 무늬오징어는 미역, 다시마, 감태같이 잎이 넓은 해조류보다는 몰이나 잘피같이 길고 가는 해조류를 선호합니다. 봄에 산란하기 위해 연안으로 들어온 무늬오징어는 몰이나 잘피에 알을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몰에 무늬오징어가 산란을 한 모습을 찍은 희귀한 자료입니다. 몰과 잘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자료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이 몰밭입니다. 잘피는 마치 풀처럼 생겨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몰밭이나 잘피밭이 없는 곳에서는 미역이나 감태 같은 해조류 옆에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몰밭이나 잘피밭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무늬오징어는 수온이 16에서 18도씨가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수심 얕은 해변 근처로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얕은 곳에 대형 무늬오징어가 없으면 아직 수온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깊은 곳을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봄에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는 얕은 해변가에 깊은 곳이 있을 리 없습니다. 얕은 수심이 턱을 이루면서 조금이라도 깊어지는 브레이크 라인을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계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봄에도 바닥층을 집중 공략하는 게 덩치급 무늬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작은 개체는 습성이 약간 다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무늬오징어는 계절을 불문하고 바닥층을 노리는 게 가장 확률 높은 공략법입니다. 특히 낮에는 철저하게 바닥층을 공략해야 합니다. 무늬오징어의 천적인 대형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닥층에 숨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봄 무늬오징어, 특히 낮에 봄 무늬오징어를 노린다면 바닥층에 최대한 오래 아기가 머물도록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무늬오징어는 대식가입니다. 성장기에는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명이 1년인 무늬오징어가 보통 1kg 이상, 최대 2-3kg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봄에 산란 때문에 해안으로 접근해온 무늬오징어도 산란 도중이나 산란 직전이 아닐 때는 먹이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먹이가 되는 베이트피쉬가 있는 곳에는 무늬오징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이라고 해서 산란철을 의식해 몰밭이나 잘피밭 주변만 공략하지 말고 무늬오징어가 먹이 활동을 할 만한 곳, 즉 조류 소통이 원활하거나 수중 안반이 잘 발달해서 무늬오징어의 먹이가 되는 베이트피쉬가 많은 곳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기통에는 몇 호 아기가 많이 있나요? 보통 3호나 3.5호가 가장 많고 4호 아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무늬오징어는 작은 아기, 대형 무늬오징어는 큰 아기가 잘 통한다는 말이 있듯 봄에 대형 무늬오징어를 노린다면 4호 이상으로 큰 아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급을 골라서 낳고 싶다면 4.5호 아기까지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봄에는 주로 수심이 얕은 만 안에서 애깅을 하기 때문에 멀리 공략할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큰 아기는 중량이 무거워서 먼 거리까지 던지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범위를 공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아기는 작은 무늬오징어를 피할 수 있는 CR 선별력도 있으므로 봄에는 포인트 도착 직후 4호 이상 아기를 기본으로 사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남들은 공략하지 못하는 먼 곳에서 킬로그램 오바 무늬오징어를 연타로 낚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아기가 유효한 상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봄에는 4호 이상 아기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4호 이상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아기 사이즈는 그곳에 있는 베이트피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아기 사이즈를 그곳에 있는 베이트피쉬와 비슷하게 사용하면 무늬오징어가 위화감이나 경계심을 덜 느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봄은 늦겨울부터 이른 봄에 태어난 소형 베이트피쉬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먹잇감이 많은 곳에서는 작은 아기가 더 잘 통하기도 합니다. 다만 3호 이하 소형 아기는 원투성이 떨어져서 먼 거리를 공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4호 이상 큰 아기와 3호 이하 소형 아기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일본말로 샤클이라고도 부르는 저킹 액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에는 가을과 달리 저킹을 부드럽게 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 얕은 바다로 접근하는 대형급 무늬오징어는 경계심이 강합니다. 따라서 화려한 저킹 액션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봄에는 가을처럼 화려한 액션을 주는 것보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짧고 느리게 저킹 액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슬랙 저킹이란 원줄이 약간 늘어져 여유줄이 있는 상태에서 낚싯대를 살짝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흔들어주는 액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의 이동거리를 짧게 억제하면서도 대형급 무늬오징어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봄철 무늬오징어는 산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 빨리 움직이는 먹잇감은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먹잇감을 쫓는 것보다는 눈 앞을 통과하거나 움직임이 둔한 베이트피쉬를 포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때문에 슬랙 저킹 액션을 통해 아기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액션을 줄 때마다 이동하는 거리를 짧게 만드는 어필이 봄철 대형급 무늬오징어에게 잘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봄철 무늬오징어라도 슬랙 저킹 액션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액션을 주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액션 방법을 바꾸면 무늬오징어가 더 빨리 반응하기도 합니다. 슬랙 저킹을 기본으로 하되 숏 저킹, 다팅 등 아기 움직임이 크지 않은 다양한 액션을 섞어서 공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봄철 무늬오징어 애깅은 액션도 중요하지만 스테이도 중요합니다. 특히 바닥층 스테이는 봄에 매우 유효한 공략법입니다. 바닥층 스테이란 아기를 바닥까지 가라앉힌 후 움직이지 않고 입질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바닥층 스테이는 3분 이상 아기를 방치하다시피 하는 롱 스테이와 5에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액션을 주는 숏 스테이가 있습니다. 롱 스테이는 그 자리에 있는 무늬오징어를 확실히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숏스테이는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봄은 무늬오징어가 산란을 위해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무늬오징어를 걸어서 끌어낼 때는 반드시 다른 무늬오징어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컷은 암컷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애기에 걸린 암컷 무늬오징어 뒤를 발 밑까지 따라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암컷 무늬오징어를 갈무리한 뒤 재빨리 다시 애기를 던지면 다시 한번 입질을 받을 수도 있고, 일행이 있다면 한 사람이 무늬오징어를 랜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무늬오징어를 노려 더블 히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컷 무늬오징어가 끌려오는 경우 함께 있던 암컷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끌려오는 무늬오징어가 안고 있는 애기를 가로채려고 다른 수컷이 따라오는 일도 있으므로 암컷 수컷 확인할 필요 없이 무늬오징어를 걸어서 끌고 올 때는 반드시 후방에 따라오는 무늬오징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많은 애깅 낚시인들이 실전을 통해 알아낸 봄철 무늬오징어 공략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하던 대로 무늬오징어를 노리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통해 혹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됐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